어떤 집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려나요? 오늘은 개미가 들락이는 집입니다. 개미가 들락이는 집이요? 아니 뭐 많은 하자가 있어도 개미가 들락이는 하자는 좀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그런 집이 있어요? 설마 저 집이 개미가 들락이는 집인가요? 뭐야, 겉은 아주 멀쩡해 보이는구만요, 뭘. 모듈러 주택치고는 모양도 특이하고 예쁜데 이 집에 개미가 들락일 정도로 하자가 있는 집이 맞는 건가?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마침 계시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마침 계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개미집? 그러니까 개미가 들락이는 집?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오, 요 벽 타고 올라가는데요. 증거 영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믿기지가 않는데 증거 영상도 갖고 계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개미님들, 주춧돌은 오르라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덕분에 개미들이랑 한 집 살림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셨답니다. 집안 뚫린 구멍은 어디든 개미 전용 출입문이 된 거죠. 이걸 어째?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에 오면은 개미들이 여기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기는 왜 개미가 들어오냐. 이상하다. 너무 들어온다. 어디가 뚫려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업체에서 와서 배관 틈을 막아주고 나서야 개미와의 동거 사태는 일단락이 됐답니다. 모듈러 주택이라는 그 어떤 사실 때문에 모든 게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배달만 되고 내가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가전제품처럼. 하지만 건물은 땅과 관련을 맺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하수 배관 연결하고 정화조 연결하고 지하수와 상하수 연결할 때 다 꼼꼼하게 보세요. 거기서 문제 많이 생기거든요. 나는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온다기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게 또 아니네. 겉에서 보기에는 참 이뻐 보인다는 게 또 하나의 맹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속이 탑니다, 속이. 집 안에도 속이 탑니다. 제 속도 타고요. 그 속타는 집 내부 예. 한번 탐구하러 들어가 볼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가 현관인가요? 예. 보기만 해도 우리 건축주 속 터진다는 집 제대로 탐구하러 가봅시다. 내부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작긴 하지만은 있을 건 다 있답니다. 게다가 복층 구조로 고도 높고요. 뭐가 속 터진다는 거죠? 모듈러 주택지구는 굉장히 내부도 깔끔하고 이 고도 높아서 좀 시원한데 예, 괜찮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어딘 것 같으세요? 위에 다락도 있고 한데 되게 보기 드물게 모듈러 주택에서 코너창이 있네요. 코너창이 있는데요. 여기 이게 저를 속상하게 많이 했습니다. 비가 새요. 들어옵니다. 비가 오면은 샤시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요. 어머나, 정말 똑똑똑 소리가 들리네요. 비가 오는 날이면은 창가가 이렇게 젖었대요. 수건짜마 뜬 눈으로 밤새웠다니 말 다 했죠. 배달 오기 전날은 최소한 공장 가셔야죠. 가서 완제품이 이런지 저런지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뭐 좀 이거는 의외의 제안일 수는 있지만 물 호수 있죠? 한번 뿌려보세요. 그 물 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어떤 하자가 반 이상이거든요. 이 아래서부터 쫙 뿌려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물 새는 데 다 나와요. 이거 집에 갖다 놓고 비 올 때까지 왜 기다립니까? 어떤 부분을까지 현장에서 할 거고 어떤 부분을 공장에서 할 건지를 잘 정하고 그 둘 사이의 조율,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도는 잘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는 준 건가요? 예, 고초는 줬는데요. 아직 해결 안 되는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코하고 어깨가 시릴 정도로. 이제 소위 약간 전문가 용어로 기밀성이라고 하는데요.
집이 이제 기밀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 눈엔 잘 안 보이는데 이 창호 특히나 주변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기밀하게 만들어주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그때 제가 제안을 한 게 여기는 코너창을 못 막을 것 같으면은 여기를 폼을 싸달라. 처음에 그 사람들이 폼 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에다가 연질폼을 쏘겠다고. 그러면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 업체에서 우풍을 막기 위해 재시공을 결정했다네요. 마감재를 다 뜯어내고 다시 벽면에 연질 폼으로 요게 바로 재탄생한 코너창이랍니다. 그런데 완벽한 하자 보수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가 봐요. 문제는 기삼시성에는 안 찼다는 거. 설상가상으로 거실 지나 나오는 화장실에도 다른 하자가 터졌대요. 소장님 혹시 네? 그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말 아시죠? 예, 아니, 알긴 아는데, 최근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 설마. 저희 집이. 그래요? 예. 설마가 사람을 잡아. 보셨나요, 다들? 커버가 막 혼자서 움직이네, 진짜. 한번 손 대보시면은 제가 한번 바람이 해볼까요? 느껴질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정말 바람 들어오는데요? 처음엔 말로 했는데 네. 못 믿어갖고요. 영상을 찍어갖고 보내주니까 못 믿을 줄 알고 증거 영상을 또 준비했답니다. 다들 촛불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보세요. 보셨어요? 닫으면 미동도 없다가 열면 숨지기듯 작아지는 거. 이게 딱 풍전등화네요. 기삼 씨도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인생의 고비를 맛봤답니다. 언젠가는 내려오리라 마음먹었던 아버지의 고향 땅. 힘든 일 겪고 나니 서둘러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 모들려 주택이었지요. 아버지하고 집 짓고 블루베리 농사 지으려고 온 노총각입니다. 여기 원래 땅이 있으니까 오려고 했던 건데 좀 시기적으로 같이 안 오고 먼저 온 이유가 그 인천에 있었다가 그 TV에 많이 나오는 전세 사기? 예. 거기에 좀 당했거든요, 제가. 저도 당하더라고요. 예. 안 당하지 않더라고요. 뉴스의 주인공이 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인천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3천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 피해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저희가 피해 현장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인천에만 지금 탈탈 털어 잃은 전세금. 남들처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파트 사는 삶은 그림의 떡. 꿈도 못 꾸겠더랍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갖고 아파트든 집을 사든 하면은 죽을 때 다 돼갖고 원금하고 대출하고 다 갚아야지 이제 끝날 텐데 인생이. 그거 갚다가 끝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매일 캠핑하고요. 매일 삼겹살 구워 먹고 밤 구워 먹고 우리 아버지 말대로 쌀하고 고기만 슈퍼 가서 사오면 된다. 마트 가서 사오면 된다. 그 생각을 꿈을 안고 왔죠. 어떻게 보면 좀 서두르다 보니 문제가 있게 된 거군요. 예,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 이 집은 이제 모듈러 주택이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현장으로 배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제 하자도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새 제품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 그랬으면 좋았는데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예. 분명 새 제품을 산 건데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대요. 전기레인지는 공중에 떠 있고 천장의 매립 등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고 녹이 쓴 건 기본에 잔 흠집은 애교. 설치하고 가는 직원분 말이
더 예술이었답니다. 그 사람 말이 더 저 마음이 아픈 게 하자 있는 거 한꺼번에 다 보시고 꼼꼼히 다 보시고 한꺼번에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꺼번에 모아갖고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갔습니다. 설치하시는 분이.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을. 예. 거기다 근린 생활 공간으로 준공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업체가 서류를 안 줘서 지금도 전전긍긍이죠.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복층으로 있으니까 이 공간 활용도 좋고 일단 좀 분위기가 시원한데요. 아, 예, 그거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야, 이런 개방감 때문에. 네, 작지만 좋네요. 내 눈에는 아늑해 보이는데 여기에는 어떤 하자가 있다는 건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벽이요? 예. 왜요? 아, 제가 너무 추워서 네.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나 하는 생각에 네. 여기를 눌러봤더니 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벼 있는 것처럼. 약간 퉁퉁 소리가 나네요, 정말. 예. 아이고 저런 정말 통통 소리가 나네요.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합판이 네. 제 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분명 계약서상에는 OSB 합판이 있었는데 요 집에는 없대요 글쎄. 근데 이건 대체 어떻게 아셨대요? 그 코너청이 비가 새서 그 처음에 와서 여기를 뜯었었거든요. 하자 때문에. 근데 그때 거기에 그냥 150 판넬, 그다음에 강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내장 마감재가 있는 거예요. 코너창 고치로 뜯었다가 어부질이. 그 하자 때문에 다른 하자를 발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나요. 설치가 끝나고 하자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 큰일 났다. 그러고서 계약서라는 계약서는 다 찾아본 거예요. 다른 집도 보게 되고 다른 이런 홈페이지에 있는 계약서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밤새. 하지만 때는 늦었죠. 계약서 2장짜리도 끝낼 수 있고 20장짜리로도 끝낼 수 있겠지만요. 되도록 계약서가 꼼꼼하게 작성되는지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꼼꼼하게 할 수가 있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듈러 주택은 설계자가 없잖아요. 건축가가 있으면은 건축사가 있거나 어쨌거나 그 중간 과정을 채워주고 보충해 드리는데 없는 만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도면이라도 첨부해라. 이게 계약서의 효력을 갖도록. 마지막 다락방으로 갑니다. 한 사람이 안락하게 쉬기에는 안성맞춤. 기삼 씨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래요. 여기에는 어떤 하자가 숨겨져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 장 안에 어떤 하자가 있길래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마치 이렇게 무도인처럼 무릎 꿇고 앉아 계신 거예요. 보시면은 네.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요? 한번 보시죠. 볼까요? 이건 뭘 보관하는 장인 건가요? 정말 심란하네요. 여기저기 점점이 점묘하에 폼칠은 부풀어 올라오고 그야말로 하자로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 그래도 기능상의 문제 없고요. 문 닫으면은 안 보이니까요. 춥지는 않은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하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잘못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장 찍기 전에 먼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 본 게 너무 후회되고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그렇죠. 그거 누가 생각해요. 이렇게 바람 불고 비 새고 할지. 추가삼간이어도 좋으니 비바람만 막아주는 내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소박한 그 꿈에는 묘들려 주택이 딱이다 싶었대요. 그런데 하자와의 한판 전쟁을 치르고 나니
그건 너무 큰 꿈이었음을 이제는 알 것도 같답니다. 모듈러 주택이 최근에 인기인데요. 거기에 아직 좀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든 그 역사는 뭐 길지만 워낙 소규모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식들이 많이 쌓여 있지 않고, 특히나 부족한 게 뭐냐면은 KS 인증 마크처럼 표준화된 설계와 시공 제품이 아직 이제 완전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았어요.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 이상은 돼야 되는 것들을 잘 정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좀 꼭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속 끓이던 날이 어느새 벌써 1년. 그래도 이 집 계속 사실 건가요? 산소가 저희 어머니 산소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살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은 뭐 괜찮게 살아갈 것 같아요. 나중에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뿌리 내리겠다 마음 먹었으니 한번 제대로 고쳐 살아보자고요.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히 굳는 법 아니겠습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은 기삼 씨에게도 쨍 하고 해 뜰 날 꼭 다시 올 겁니다.